만약에 발가락이 틀어지려고 하면은 발가락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마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모가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디스크 사이에 골수가 형성이 안 돼야 돼요. 그럼 골수가 형성이 잘 되면 물렁뼈가 달 수가 없고 디스크가 마모될 수가 없고, 마모되지 않으면 발가락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생리이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골수가 왜 안 만들어졌을까? 왜? 원인이 있겠죠. 안 만들어진 건 결과고.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은 맨 먼저 발가락에 있는 디스크가 왜 마모가 이루어졌을까? 골수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럼 골수가 형성이 왜 안 됐을까?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영양 공급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을까?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을까?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생리이치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심장과 간 기능이 건강해서 피가 맑고 어혈의 양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신발 좁은 걸 신어서 발가락에 이렇게 압박을 했다가도 아마 신발을 잠잘 때 신고 자는 사람은 없겠죠. 신발을 벗으면 당장 피가 돌아야 돼요. 꼭 쥐었을 적에는 피가 돌지 못하지만 이 압박을 풀었을 적에는 피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혈전, 고지혈증이 있거나 어혈이 많으면 이걸 좁혔을 때 혈관이 좁아진 데 가서 어혈이 자꾸 보태져요. 이 어혈이 없었다고 하면 압박을 풀으면 피가 그냥 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발가락이 틀어질 정도로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이렇게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피가 못 들었다는 반증이죠. 그러면 피가 많고 혈전, 어혈이 없었더라고 하면 압박을 꼭 하다가도 저녁에 잠잘 때나 신발을 벗어버리면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이 못 돈 시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혈관이 처음 막혔을 때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또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그다음에 산의 이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라지고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풀어 들어가면 돼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혈이 생기면 조금씩은 누구나 다 생기거든요. 제가 말초보실관을 100으로 볼 때 자신의 나이 %만큼 어혈이 생기고 %만큼 어때요? 말초보실관이 막히고 전체 말초보실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다. 이 얘기를 늘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누구나 어혈은 생기는데 그 어혈이 인체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면 특정한 질병을 안 만들어내요. 근데 특정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모이면 거기서부터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발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어혈성으로 초기 증세에 신장과 간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지 외발증이 출발했다. 이러면 26번, 27번을 빼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밤이고 낮이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계속 빨라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들은 이미 혈관이 막힌 데다가 자꾸 이렇게 보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는 자꾸 더 못 돌겠죠. 그럼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치 고인물이 오래되면 부패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혈관을 내가 하수도 구멍이다 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수도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가 없으면 절대 막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가 턱 막아버리면 물이 못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못 내려가고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부패도가 높아지는 걸 산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돼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산에서는 혈액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지만 피가 못 돈 시간이 아주 오래돼 버리면 피가 썩었다. 혈질이 강산성화되면은 주변 조직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약산은 혈액 속에 산의 강도가 약산일 때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을 유발시키고 중산일 때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은 응고시킨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급성 간염, A형 간염이네요. 먼저 요거를 이제 현대의학 시각의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을 신천생리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네요. 먼저 이제 현대의학의 정의,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의.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으로 주로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원인. A형 간염은 기존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이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된다. 특히 개인위생 관리가 좋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발생되지만 최근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20, 30대에서도 발병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 감염되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A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모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고 수혈을 통해서 또는 남성 동성애자 등에서 비경구적인 감염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 대부분 경우 감염자의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경구를 통해 감염되며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오염된 식수원이나 급식 등으로 인한 경우이다. 증상. 급성 간염은 형태로 나타난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0일 정도 잠복기 후에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 통증 등 1차적인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그 후 일주일 이내에 특정적인 황달 징후가 나타나는데 검은색의 소변, 콜라색 소변,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이 가려운 증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 황달이 발생하게 되면 이전에 나타났던 전신 증상이 사라지게 되며 황달 증상은 2주 정도 지속된다. 소아에서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학은 이제 눈으로 보고 이거 접근 통로를 찾아내면 이게 한 부분을 끊어서 보면 이게 이 내용이 맞아요.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제를 신천생리학은 이렇게 전체를 연결하는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렇게 제 강의를 듣다 보면 간에서 오는 병은 간에서 모든 발병을 했지만 원인은 간에 있는 게 아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그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밤낮 간 기능은 반드시 떨어진다. 그래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 신장 기능은 그 이전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 속에 해답이 있고 또 만성과 급성 이제 요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신천생리학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만성은 치료 효율이 떨어지고 급성은 치료 효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진단하느냐 이제 이유가 있죠.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더불어 어떻게 보면 더불어 같이 공생관계에서 상호 발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 같은 동족끼리 식구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마음 터놓고 살다고 하듯이 이런 생명체들도 같이 끼리끼리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면역 기능이기도 하고 삶이 서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큰 눈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학의 통계학적으로 보면 간염이 있는 사람이 이 다음에 간경화나 간암이 많이 와요.
통계적으로 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 치료를 잘해야 간경화나 간암을 피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정석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신천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간염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봐라, 간경화 간암을 피해갈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바라보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러잖아요. 우리가 항체 원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가 아주 이렇게 유행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리는 했지만 강의 때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들한테 얘기하니까, 앞으로 인간도 이제 끌어다 묻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개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이 온다고 항생제를 사료에다가 상시 섞어 먹이다 보면은 어때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항체의 그 다양성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는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료에다가 상생제를 이렇게 섞어 먹이지 않고 그냥 야생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보면 어때요? 막 썩은 물, 부패한 거, 좀 부패한 거 이런 걸 이렇게 먹고 하면은 그 생명체의 장 속에는 어때요? 다양한 생명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공생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생명을 같이 생명을 공생관계에 있지만 모체에다 피해를 주면서도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졌는 게 이게 공생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속 장 속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존재하려고 보면 환경이 첫째 중요하다는 거다. 뭐냐고 하면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면은 유익균과 유산균이 장 속에 풍부해지고, 아랫배의 온도가 싸늘하면 유해균과 식중독균이 많이 번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균과 유산균이 많으려고 하면 이건 직접적인 거는 아랫배의 온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병을 많이 온다고 해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 미생물을 죽이는 그 산해 종류의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버리면, 이 항체의 다양성이 잃어버리면은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적이 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제 인간도 같은 논리를 보니까 사람도 결국은 이제 끌어다 붙는 시대가 올 거다 하고는 예측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급성 간염이든가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성 질환에서 우리가 이거를 꼭 죽이는 쪽으로만 생각할 거냐, 적끼리 잡아먹게 할 거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그거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내 장 속에 항상 이렇게 공존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방법은 어때요? 2번, 3번을 빼서 아랫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면 다양한 항체 예비군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에 빗대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이미 생긴 항체가 힘이 강하냐 약하냐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을 해요. 그럼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으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뭘까요? 피가 맑아야 되겠죠. 피가 맑아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어야만 혈액 속의 산도가 떨어지고 질소의 밀도가 떨어져서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있는 항체는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항체도 주로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스스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죽이는 쪽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왔을 적에 항체 예비군이 있었더라면, 들어오는 대로 잡아먹었더라면 이게 간에 가서 잠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종류가 들어와도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걸 죽이는 약,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좀 적게 먹어주고 아랫배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미 생긴 항체가 최대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된다. 그건 뭐야,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아랫배가 따뜻하고 신장이 재기능을 해서 혈액 속의 산소 밀도가 높았더라고 하면은 이런 간염을 일으키는 이 유발균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즉시 그놈을 잡아먹었다고 하면 이게 간에 가서 집단적으로 발병을 못할 거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간에서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왜 이놈들이 간에서 자리를 잡았겠냐? 그럼 요거는 이제 왜 간에서 오는 병이지만 출발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라 신장을 고치지 않고는 간에서 오는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단안을 내리냐고 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질소의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의 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와요. 이 산소 부족이 1차는 항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2차는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러면 세포들이 우리가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못 먹어 치운 만큼 혈액이 걸쭉해져요. 영양분의 밀도가 높아지는 고지혈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보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혈관이 막힌 데는 항체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잠복하고 세력을 키우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 됐죠. 그러면 한번 이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간의 말초무지혈관을 고지혈증의 혈전이 막아버리면 간에 혈류가 적게 들어가겠죠. 또 산소가 부족하면 항체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고지혈증이 간의 말초무지혈관이 간에서 막혔지만 출발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고지혈증을 유발했고 고지혈증 혈전이 간의 말초무지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거기서 잠복을 해서 세력을 키우게 우리가 간염이다. 그러면 이놈들이 급하게 커지고 급성 간염은 급하게 막 열이 나고 황달이 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역 기능이 급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면역 기능은 왜 떨어졌어요?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적었기 때문에. 산소는 왜 부족했죠? 질소 밀도가 높아서.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면 급성 간염이 돼요. 그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왜 황달이 오냐고 하면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적에는 엄청난 양의 질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근데 간의 말초모혈관이 막히고 산소 부족이 되면 간 세포가 혈액 속에 있는 중산, 탄인산, 이 독소를 먹어치우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술계 담즙인데 이 술계 담즙이 변형이 와버려요. 그러면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혈액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질소라고 하는 게 기체 상태에서는 호흡기로도 빠져나가고 모공으로도 빠져나가고 액체 상태에서는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질소가스가 모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변의 그 노란 색소가 피부에 착색된 게 그게 바로 황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달이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진 초기에 나타나는 게 바로 황달이다.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 있죠. 황달이 흑달되면 죽는다. 그러면 이제 간의 말초무혈관이 막힌 시간이 이제 오래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어떨까요?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도가 자꾸 높아지죠. 그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지방 단백질은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해서 이제 응고시켜버리면 그게 바로 간경화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급성 간염이나 이런 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약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에요. 신장 기능을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의 양리 기능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겠는가? 또 아니면 간의 말초모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피를 돌게 피끼를 열어주는 효능이 있겠는가?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간의 말초모혈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고 이제 간염, 이제 만성 간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혈관이 막힌 데는 항체도 못 들어가지만 그걸 죽이는 약성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가 도는 데까지만 약성분이 섞여 돌거든요. 그다음 외부에 노출된 놈은 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에서 약성분이 안 들어간 안에 있는 놈은 살아요. 약 안 먹으면 또 안에 것이 세력을 키워서 바깥으로 또 나와요. 그럼 밖에 것만 죽지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만성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리약도 파리가 먹어야 죽지 파리약을 놨다고 죽냐. 죽게서 혈관이 막혀서 약 성분이 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막힌 건 그대로 두고 약만 먹는다고 치료가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가 되고 안 되고는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만성 이제 급성 간염이 오면은 혈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혈질이 강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강산은 해독해주고 8번을 빼주면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근데 만성 간염은 간의 말초 보혈관이 막힌 지가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뚫르는데 뚫어질 수도 있고 안 뚫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해보면은 뚫어질 확률이 한 9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인체를 이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그 말초 보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을 불려서 그걸 이렇게 빼낼까 이쪽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강산의 그 산화작용이 모든 병을 이렇게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난치병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경화는 산도 7에서 오고 간암은 산도 8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암도 산도 8에서 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8이었을까요? 1, 2, 3, 4, 5, 6, 7, 8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1, 2, 3, 4, 5, 6, 7, 8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꼭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응고가 되려고 하면 산의 강도가 꼭지점 수치에 다다라야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 물질이 간경화로서 응고되려고 하면 3도 7에서 온다고 하면 6까지는 병으로 진단 안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은 이미 얼굴이 검어져요. 그리고 속 메리아스를 흰색을 면으로 된 걸 이렇게 입어보면은 면으로 된 거를 그냥 일상적인 빨래로 이렇게 세탁을 하면 속옷이 자꾸 이렇게 세탁을 하면 누래지면 그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고 그 누런 속에서 푸른빛이나 검은색이 비친다면 그건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도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현대의학은 간이 돌처럼 굳어야 간경화고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야 이게 간암이 되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병이라고 진단하는 시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이 없으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황달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온 분들은 강산 해독하면서 8번 이렇게 사혈해주면 의외로 이렇게 빨리 나요. 근데 이제 만성 간염인 경우는 어때요? 간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거를 그걸 이제 녹여서 그 뚫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신천생리학은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을 해서 9명 정도가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병이지 이게 우리 방법으로 이게 감염성 질환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말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언급해 줄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러면 들어갈 때 강산의 산화작용이 어떻게 하면 혈액암도 유발시키고 염증도 유발시키고 이런 걸 하면은 화학 반응을 제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백신을 만들 때 내 강의를 들으면은 그 강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산이 나오는데 그게 강산인지 중산인지 확인하는 거 부작용이 나는 거는 실험하는데 1시간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서 어떻게 우유를 2컵을 넣고 한 컵에다가 그 백신을 갖다 쑥 짜놓고 기다려봐라. 그게 응고되면 중산이고 녹으면 강산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화학 반응이 몇 분 정도면 일어날까요? 불과 1시간 이내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좀 적게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기 전부터 강산 해독제를 쓰면서 해야지 이미 맞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지난다고 하면은 이미 화학 반응이 다 일어난다는 하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100은 아니어도 적어도 97% 정도는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리이치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그래요. 현대의학은 우리가 응급처치로 이렇게 많이 응용하고 우리는 생리학은 어때요? 내 몸이 스스로 복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혈을 해서 언제 효과가 나타날 거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우리는 혈관을 뚫어서 피를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하수도 구멍이라고 내가 이해를 하면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는 거나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거는가 생리 이치를 보면 동일하다.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갈 때 언제 물 내려갈까 하면 찌꺼기 빠져나온 다음에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빼보면 같은 자리를 최소한도 오늘 빼고 일주일 있다 또 빼고 해서 12번 정도는 빼줘야 8번을 12번 정도를 빼줘야 평균적으로 10% 20% 생혈이 나오면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이 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해하고 해보면은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적으로 느끼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빼고도 기적처럼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항상 우리가 100명을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이런 데이터적으로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평균치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효능이 나타나는 걸 항상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게 왜냐. 저도 시끄러운 거 싫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 안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간염이나 간경화나 A형 감염이든 B형 감염이든 C형이든 이걸 예방하려고 하면은 첫째 조건은 2, 3번을 사혈해서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을 확보해라. 그리고 그것이 죽을 수 있는 약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미 생긴 항체가 힘을 최대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는 뭐예요?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된다고 그러죠. 그럼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려고 하면 피가 맑아야 되잖아요. 그럼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 결정적인 장기가 신장과 간인데 항상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져요. 간 기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97% 정도는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이 간에 혈관이 막혀서 병이 올 확률은 불과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 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 간염으로 이렇게 급하게 오는 건 어때요? 강산을 해독해주고 8번을 빼주면 오히려 의외로 빨리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많고 이제 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모혈관을 막고 그놈이 시간이 오래되면 고지혈증의 혈전이 어혈이 돼서 그냥 엉겨붙어 버리죠. 그럼 이런 걸 이제 뚫어서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사혈은 외부에서 하고 막힌 건 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은 타장기에 비해서 혈류가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불리는 약성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혈류가 많이 갈수록 약성 도달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그것이 뚫릴 확률이 90%는 충분히 넘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말을 요점 정리를 하다 보면 현재 통계적으로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간염이 있는 사람이 간경화나 간암이 충분히 온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간염을 치료했다고 해서 간경화나 간암은 피해갈 수 없다. 왜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간에 말초모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 소멸돼서 피의 유속이 피가 잘 도는 효능을 나타내 주는 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미 간의 말초모혈관이 막인 건 고지혈증이든 어혈이든 혈관을 막은 건 똑같죠. 처음에는 고지혈증이 막았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엉겨붙어서 어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지혈증이 된 원인은 뭐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혈전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미 막힌 데다가 자꾸 갖다 보태줘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범위가 차츰차츰 넓어지면 그 복판은 어때요? 산도가 가장 높지요. 그러면 산도가 7 정도 되면은 그게 경화로 나타나고 8 정도 되면 그게 암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간경화와 간암은 산의 강도 차이 뿐이다. 그러면 간의 말초모혈관이 막히지 않았다고 하면 간염도 간경화도 간암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럼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 없이는 간의 말초모혈관이 막힐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간에 가서 말초모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고지혈증이 1차적으로 간에 말초무혈관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만큼 간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면 간이 먹어치워야 될 중산 탄인산을 못 먹어치우면 이 중산 탄인산이 영양분의 그 피복을 벗겨버리면 연물처럼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혈전 어혈이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그래서 간염이나 간경화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면은 8번을 미리 빼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산의 화학 반응은 거의 1시간 이내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산 해독제를 이렇게 응용하려고 하면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에 아침부터 그놈을 먹어주는 게 효과적이고, 이미 부작용이 난 다음에 먹어주면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은데 오히려 효능은 많이 반감될 수 있다. 이 점도 머릿속으로 참고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신전생리학은 비교적 이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방법인데, 이게 한번 치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0대 사회를 했다고 그러면 60년 동안 모은 어혈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 90세가 되면 90% 말중보혈관이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90% 이상이 말중보혈관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겠죠. 품을 때도 안 나가요. 그러면 심장이 멎어도 죽는 건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제가 책에 써놓은 얘기는, 우리 인간도 세월이 가면서 말중보혈관이 막히는 걸 내 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나무도 그 수간이 막히는 거를 나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나무도 숲부터 고목이 돼서 죽는 거나 우리 인간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지는 대로 주기적으로 자꾸 빼준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장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약의 강제 기능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냐, 내 몸 스스로 항체가 잡아먹게 하느냐. 저는 어때요? 항체 스스로 그걸 잡아먹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면 어떨까요? 피가 돌겠죠. 그럼 그 피길 따라서 항체가 들어가서 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그걸 잡아먹는다. 그래서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2번, 3번을 빼서 아랫배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라. 이미 생긴 항체는 최대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라. 그게 뭐냐? 8번 신간열이죠. 피를 맑게 해주는 거. 근데 아무리 항체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힌 데는 환부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건 어때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불려서 바깥으로 빼내서 피길을 열어주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어떤 약의 강제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스스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제가 주장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꼭 외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도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 자주 못하고 이럴 때 이참에 한번 30번, 4번, 18번 사회라는 거 꼭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네요. 예. 다음 주에 봐요.